아시아 투어를 마친 후 최근 8월 3일 고국인 한국에서 열린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의 친선 경기를 끄고 손흥민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런던으로 돌아가 프리미어리그 2024-2025 시즌을 대비한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8월 17일에 공식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편 여름 이적 시장의 마지막 며칠 동안 모든 관심은 여전히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에게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손흥민의 토트넘과의 계약은 2025년 6월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계약 만료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비 회장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는 손흥민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이익을 끌어내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토트넘의 스타 선수이자 아시아의 세계적인 선수 중 한 명인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아나클럽 등 많은 대형 클럽들이 거액을 제시하겠다고 확신했는데요. 손흥민은 레비 회장의 어두운 음모를 간파한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회장 다니엘 레비는 적절한 가격이 아닌 이상 손흥민을 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토트넘이 지난 시즌 동안 얻은 막대한 수익을 보면 대부분이 손흥민 덕분입니다. 레비가 손흥민을 얼마나 오래 붙잡고 있을지는 불분명하지만 손흥민이 떠나면 토트넘의 B급 내에서의 지위는 점차 약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토트넘과 함께 프리시즌 투어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레비는 공항에서 환영하는 팬들의 대규모를 보고 충격을 받았죠. 그는 손흥민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이 기회로부터 빠르게 수익을 창출할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토트넘은 이번 시즌 계약에서 챔피언스 리그 참가와 맞먹는 수익을 얻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레비는 다음 시즌 이후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동남아시아와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의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대부분의 상업적 수익은 손흥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가 팀을 떠난다면 많은 국가들이 토트넘의 경기에 대한 관심을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영원히 토트넘에 남아있을 수 없는데요. 그는 축구계에서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에서 더 이상 레비 회장을 기다릴 수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올해 그는 32살이 되었고 시간이 많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타이틀을 차지하고 싶기 때문에 토트넘이 더 이상 그의 이상적인 종착점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맨체스터 시티가 그에게 더 적합해 보이며 그는 은퇴 전 마지막 종착점으로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축구 소식통에 따르면 어제 손흥민이 맨체스터 공항에 깜짝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가 맨체스터 시티로 공식적으로 이적한 걸까요? 맨체스터 공항에 도착한 손흥민의 깜짝 행동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매우 흥분시켰죠. 손흥민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가 있는 공항 주변 지역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이것은 맨체스터 시티 팬들도 그를 매우 지지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손흥민을 보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로 보기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미소로 팬들의 열렬한 환영에 답하고 기꺼이 사인해주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현지 언론도 손흥민의 방문에 대해 광범위하게 보도하며 그의 유명세를 강조했는데요. 영국의 한 신문사도 손흥민이 맨체스터 공항에 등장한 것을 보도하며 손흥민이 맨체스터에 도착했을 때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출연에 대한 정보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 모여 손흥민의 이름을 외쳤고 이는 그에 대한 애정을 증명했습니다. 손흥민의 인기는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그의 따뜻한 인격과 겸손한 태도에서도 비롯된 것입니다. 맨체스터 시티 팬들이 손흥민에게 보여준 반응은 그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선수임을 보여주는 증거이죠. 손흥민은 경기장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헌신과 따뜻한 인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지난 시즌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35경기만 17골과 10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 덕분에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 5위를 차지하며 UEFA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유로파 리그 티켓을 따냈습니다. 손흥민은 2015년에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 프리미어리그의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꾸준히 자리매김해 왔는데요. 비록 주로 왼쪽 윙어로 출전하지만 지난 시즌에는 해리 케인의 자리를 대신해 최전방 공격수 역할도 맡았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17골과 10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 대회에서 5번째로 많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토트넘 팀 내에서는 골과 도움 모두에서 선두에 올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선수들이 팀을 떠났습니다. 지난 여름 손흥민의 절친한 동료이자 토트넘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해리 케인은 우승 타이틀을 찾기 위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죠. 손흥민은 여전히 팀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팀의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고 있으며 왼쪽 윙뿐만 아니라 최전방 공격수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체제 하에 토트넘의 중요한 일원이었으며 팀을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처음으로 진출시켰으며 토트넘의 상징적인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는 토트넘에서 공식 경기에서 총 162골과 84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클럽의 역대 득점 순위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손흥민은 자신이 더 이상 토트넘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어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축구 관련 정보에 따르면 토트넘 허스퍼와 바이에른 뮌헨의 친선 경기 중 특별한 이벤트가 열릴 예정이죠. 토트넘의 전설적인 선수 레들리 킹이 지난 시즌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두 선수에게 선물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토트넘은 9월 8일 공식 웹사이트에서 토트넘 허스퍼와 바이에른 뮌헨의 프리시즌 친선 경기가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는 해리 케인과 에릭 다이어가 클럽을 떠난 후 처음으로 N17에 돌아오는 경기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토트넘은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클럽의 많은 공헌을 한두 선수와 작별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하며 두 선수의 복귀를 환영했습니다. 토트넘은 경기 전에 클럽의 대사인 레들리 킹이 클럽을 대표해 두 선수에게 감사의 의미로 기념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이며 선물 전달은 경기 시작 15분 전에 팀의 워밍업이 끝난 후 진행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은 오는 11일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에서 프리시즌 마지막 친선 경기를 가질 예정이죠. 이 경기는 지난해 여름 케인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 계약으로 인해 성사되었습니다. 케인 계약에 따라 두 클럽은 토트넘의 홈구장에서 프리시즌 친선 경기를 치르기로 했으며 경기 수익은 전액 토트넘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두 선수 모두 지난 시즌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지만 그들의 이적 시기는 달랐습니다. 케인은 지난해 8월에 이적했으며 다이어는 1월에 임대로 이적한 후 바이에른 뮌헨에 완전 이적하여 토트넘을 공식적으로 떠났는데요. 케인과 다이어는 토트넘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팀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케인은 토트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격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토트넘의 유소년 시스템에서 성장했으며 435경기에서 280골을 기록하여 클럽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시즌인 2022-2023 시즌에 케인은 32골을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또한 토트넘의 현재 주장인 손흥민과 함께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두 선수는 2015년 여름 손흥민이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 함께 뛰며 프리미어리그 소환 47골을 합작하여 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듀오가 되었는데요. 이 듀오는 손 케인 듀오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토트넘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이어는 2014년 여름에 토트넘에 합류해 9시즌 동안 365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는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 수비수 역할을 번갈아 가며 토트넘의 수비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4월 인터뷰에서 다이어는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다니엘 레비 회장이나 케인을 위한 특별한 준비를 했다 들었다고 말하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죠. 케인이 휴가를 마치고 훈련에 복귀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손 케인 듀오가 재결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케인을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했습니다.